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인문고전 논술 리오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오셀로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오늘은 리오 왕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리오 왕의 비극이 과연 뭐 때문에 생겼을까? 왕으로서 현명한 선택이 있었는지, 비극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했는지, 이런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작을 앞서서 이 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도덕적 인간이란 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전달한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이 작품하고 가장 딱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가 보이죠? 자, 적절한 감정, 그 다음에 적절한 때,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놨는지를 우리가 줄거리를 살피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한번 보면, 리오 왕에게는 딸 세 사람이 있었어요. 고느릴, 리건, 코넬리아. 이 왕이 이제 늙게 되었는데, 마지막 영토를 나눠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큰 딸인 고느릴은 아첨하는 말로 임금에게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둘째 딸인 리건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말만 하게 돼요. 자, 마지막 막내딸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이 리오 왕이 물어보는데, 두 언니들과 달리 자신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할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를 사랑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듣자 리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그 딸에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라 하고 내쫓습니다. 거기에 와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다 이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코넬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프랑스 왕자만 코넬리를 데리고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리오 왕은 두 딸에게 의존하며 살려고 하는데, 자, 사냥 갔다가 돌아온 이 리오 왕의 결국 큰 딸인 아까 큰 딸이 누구라고 했었어요? 큰 딸이 고노릴이라고 했죠. 이 고노릴이 박대를 합니다. 문전박대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둘째 딸을 리건한테 찾아갔더니 리건 또한 문전박대를 합니다. 결국 다 쫓겨난 왕은 폭풍 속에서 광야에 헤매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벌거벗은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비참한 이런 상황들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켄트 백작의 편지를 받고 코넬리아가 왕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직접 건너오는데, 문제는 그와 동시에 에드먼드라는 어떤 나쁜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에 의해서 결국 코넬리아가 죽게 되고, 또 이 에드먼드의 어떤 불륜에 의해서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서로 독살을 하고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리오 왕마저도 결국 절망하고 죽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다 죽는, 혈육에 의해서 죽는 이런 비극적 참상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사건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데 중에 다 살필 수 없고 중요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리오 왕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여놓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짐은 딸들에게 나눠줄 재산을 지금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미래의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자, 누가 집을 가장 사랑한다 말했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부녀간의 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겠다. 자, 이런 말 하자 큰 딸은 가장 되게 거짓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어떤 수식어라도 혀나서 없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자, 둘째 딸도 마찬가지. 니건도 거짓된 마음과 과장된 말로 하죠. 모든 쾌락을 거부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만 즐거움을 찾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듣고 막내딸은 자신의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하가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안타깝게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까지 끌어낼 수 없습니다. 폐하를 사랑하고는 있지만 자식의 도리에 따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다. 이런 정도는.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화가 너무 나서 리호왕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마음을 너를 이방으로 여기겠다. 당장 떠나라. 이렇게 내쫓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글로스터 백작의 서자인 에드먼드가 있었고요. 그의 형이 에드거인데 에드거의 편지를 조작해서 에드거를 쫓아내고 버리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리어 왕이 거너리를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고 니건 또한 문전박대하고 그래서 폭풍 속에서 결국 헤매게 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글로스터 백작만 이 리어 왕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의 서자인 에드먼드가 그 사실을 코넬과 니건에 알림으로써 니건이 코넬 공작이 남편인데 그 두 사람이 합쳐서 크리스티의 공작을 잡아다가 두 눈을 멀게 합니다. 두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 방해에 헤매는 그러한 어떤 리어 왕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의 비극성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켄트가 아까 했지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영국에 프랑스 왕하고 함께 와서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잡혀서 이 에드먼드한테 죽음을 당하는 이런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가족을 다 잃게 되는 이런 비극입니다.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면을 보고요. PPT에다가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특히 리어 왕은 그리고 왕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늙은 상태에서 어떤 우둔함이 있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이런 어떤 비극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감정을 말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땠나요? 그렇게 됐나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그리고 여기 셋째 딸도 마찬가지인데 진실과 사랑을 말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자신의 진실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어떤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고민이 듭니다. 자, 우리 핵심 이해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효력에 대해서 배신당하는 과정이 있었죠. 두 번째는 홀대하는 두 딸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코넬리아의 죽음에 대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한 남자를 놓고 큰 딸과 작은 딸, 그러니까 둘째 딸이 서로 이렇게 상대를 견제하게 되고 서로 독살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욕망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이런 문제도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가 좀 더 좀 추구해 나가면 이 소설 통해서 과연 아첨과 칭찬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떤가요? 우리가 아첨하고 칭찬을 구별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받았던 배신감은 어떨까? 권력투쟁이란 어떤 비극을 만들고 있는가? 또 과도한 욕망 때문에 벌어진 비극은 어떤 모습일까? 또 마지막으로 진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둔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가지 마인드맵으로 한번 생각을 펼쳐보시고 저는 논술적 사고를 오늘 우리 시대하고 한번 결합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에서 이 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왕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둔함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늙은 어떤 문제, 늙은의 어떤 문제,
사립 분별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문제, 또 세대 간의 어떤 견해 차이의 문제, 또 어떤 바뀐 거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집착하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사회하고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인간이 권력이나 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자기 자신마저도 버리게 된다든지, 또 뭐 남을 어떻게 자기 식구를 두고 죽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과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돈해서 우리가 한번 과제방에 올려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세 번째인데, 만약에 리어왕이 막내딸의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봤다. 자, 만약에 꿰뚫어봤고, 또는 충신 켄트 백작의 충언을 받아들였다. 자, 이렇게 됐으면 비극이 없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 비극이 없다는 입장에서 쓸 수도 있고요. 자, 비극이 없다. 아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비극이 그래도 있다. 자, 비극이 없을 거라는 입장과 비극이 생길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 비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여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 가능성을 놓쳤다는 건데, 비극이 생겼을 거라는 것은 결국 영토를 똑같이 나눴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자들의 말을 보면 결국 분할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토를 세 사람에 등분을 했었을 때 과연 이 권력 다툼이 없었을 것이냐, 이 세 등분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결국 정의에 관한 이 문제가 충분한가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을 A 입장과 B 입장을 한번 자기 하나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반드시 과제를 만들고요. 1번부터 3번까지를 다 과제를 내되 특히 이 3번에 대한 과제를 반드시 써서 오프라인 때 한번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리어왕을 통해서 가족에 벌여진 이 비극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비극에 대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위한 독서를 많이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그리고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